안녕하세요. 홍영락입니다. 요즘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면초가도 모자라서 오면초가, 육면초가도 얘기합니다. 앞뒤가 맞겠다는 얘기죠. 한일 관계가 그 얘기인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믿는 건지 아니면 국민을 볼모로 잡는 건지 모르겠고, 또 아베도 마찬가지로 자기 지지율이 높다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일 대표 대통령과 수상이 서로 대립각을 세워서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다 보면 국가 이익에 서로 망조가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고, 또 국민들 정말 막말로 쌍꺼풀 터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시사평론가 정봉기 박사님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 외교, 안보, 또 우리 생활 다방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알람 눌러주셔서 홍영락 TV 격려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정국희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더 심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정말 보니까 이거 저도 좀 위기감이 있는데, 자, 한일 관계가 이렇게 냉각되고 대립되면은 정 박사님, 우리 생활에 어떤 피해가 먼저 올 수 있습니까? 우선 경제 문제죠. 예. 당장 저도 주식을 조금 하는데 예. 어제 그제 엄청난 폭락으로 패닉 상태에 들 정도로 오늘 조금 올라갔습니다만은 예. 저뿐만 아니고 주식을 하는 분이나 안 하는 분이나 펀드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예. 국민연기금으로 또 이것도 커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온 전체적인 경제 면에서 타격을 받는 거고, 중소기업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불매운동 하면은 우리가 피해를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일본 안 간다 그러면 관광업계 우리 또 종사자들, 그렇죠, 그렇죠. 또 일식 안 먹는다 그러면 그 종사자들, 예. 상대적인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매 운동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생활면으로 엄청나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케이블 텔레비전에 고독한 미식까지 자주 보는데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다음에 제가 해마다 일본 한 2번 갔었는데 이제는 갈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우리 대학에 그 일본인 학생들이 유학이 많이 와 있는데 다음 학기 일본인 학생들을 어떻게 또 봐야 될지 여러 가지로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높은 분들은 사케를 먹었니 안 먹었는지 이런 얘기인데, 그 사케를 안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방법도 아니고, 먹어서 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면 정 박사님, 경제 문제 아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는 피해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일본보다 경제력에 있어서 사실 일본 세계 3위권 아닙니까? 우리는 10위권이 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실은 의존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정부 얘기나 이런 거는 아직 경제적인 피해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해요. 또 기업은 또 기업 때문에 정부 눈치를 보느라고 아직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피해 보는 게 사실은 그게 2차 도미노로 국민한테 직접 피해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경제적으로 기업이 보는 피해는 어떤 피해가 있겠습니까? 지금 수치로 집계는 안 되지만 엄청난 거죠. 처음에 이제 1차 때 여러 가지 그 물질들 규제하는 것도 당연히 컸는데, 2차가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그 홍남기 부총리 얘기로는 150여 개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정밀기계나 화학 같은 경우는 90%가 일본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공단의 그 중소기업 얘기 들어보면 안 돌아간다는 얘기가 맞는 거고, 지금 이제 추경하고 다 쏟아부어가지고 이거 피해 없도록 하자는 이런 그 방어적인 대책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또 화이트리스트 한다 해가지고, 제가 잘 봤어요. 유심히 보니까 뭐가 있나 봤더니 폐기물, 수산물, 관광 이겁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이 한 1,000만 톤 들어온다고 했죠. 이거 처음 알았어요. 그거 들여와서 아마 시멘트도 만들고 하는 모양인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후쿠시마산 명태, 명태 올 겨울에 명태 먹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도 안 나오고. 그 정도 규제. 그 다음에 관광,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타격을 입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전에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그 밑에 수석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걸 어디서 얼핏 보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경제 의존도가 5%밖에 안 된다. 수출 의존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맞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죠. 그런 수치를 어디서 뺐는지도 모르겠고요. 물론 20-30년 전에 일본하고의 무역 거래량이 이제 중국의 비중으로 인해서 많이 그 비중 내려온 건 사실이지만,
바로 저 부산하고 고가 뭐한 30km,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런 바다를 사이에 두고 네. 정말 물적 인적 교류가 활발하고 뭐 문화 교류 활발한데 이거는 수치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한 해 일본에 700만 명이 가서 관광을 합니다. 700만 명이면 우리 인구의 뭐 거의 뭐 5, 6분의 1인데 예. 일본 사람도 한 300만 명 들어오고요. 예. 이런 상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글로벌 공급망 체인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일본 기업이 생산한 물질 가지고 우리가 중간재 제조해서 중국이나 미국에 수출하고 뭐 서로가 이렇게 윈윈하면서 살아왔는데 반성 좀 많이 해야 된다. 저는 뭐 다른 사람처럼 당연히 내려와라 그 소리는 안 하겠는데요. 반성 좀 많이 해야 된다. 예, 뭐 경제 문제가 지금 이제 정 박사님 말씀하시는 그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수출 의존도도 굉장히 높고 또 그다음에 기업이 일단 저기 그 위험에 봉착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고용이 정말 그 해고가 되고 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국민들 전체가 이제 실업자가 되면서 이제 피해를 보는데 또 이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일본이 지금 경제가 호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한국에서 취업을 못하니까 일본에 취업하러 가는 사람들이 한 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숫자가 지금 이렇게 화이트 리스트가 뭐 이제 전면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러면 또 취업을 못한다고 그래요. 또 간 사람도 거기서 눈치 보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참 여러 가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퇴양난의 어떤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아까 말씀 잘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뭐, 우리 일본한테 이번 기회에 그 길을 하자. 이번 기회에 일본에서 벗어나자. 그 뭐 참모들 주창가 부르는 거와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본 이길 수 있다. 격려하고 저기 강요회의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 박사님 생각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우리 대통령은 말이죠. 대책은 안 내놓고 각오만 따지고 다짐만 합니다. 이게 안타까운데 저 문 대통령 상당히 실망하고 있는데 다시는 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럼 뭐 국민들 보고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남북 평화 경제 협조해서 일본을 평화경제입니까? 예. 독일이 동독 흡수 합병하고 한 30년 40년 고생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대책을 들고 나와가지고 다짐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저는 홍준표 전 대표 말대로 정말 잘못 뽑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생각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불매운동 서로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별 타격 못 주고요. 왜 못 주냐면 일본은 내수로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1억 2천만 명의 내수 인구를 가진 그렇죠. 엄청난 경제 대국이고요. 그렇죠. 우리는 수출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아까 그렇죠. 우리 고용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취업생들이 다 일본도 가고 뭐 어디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에 대한 근본 고민이 없이 축창가적인 결정 의지만 다지고 아무 내용이 없이 지금 국민들만 고통을 받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인터넷 댓글에 보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애국심이 강하잖아요. 댓글에 보면은 전부 다 그런 거를 옹호를 해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이거 지금 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무슨 뭐 친일분자 뭐 이런 식으로 막 인터넷 댓글에서 막 몰아가고 이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우리가 대책점을 세워도 우리가 남북 경협만 잘하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대안을 내세웠어요. 근데 얼핏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이 무슨 대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같이 경제 문외한이 봐도 아까 정 박사님은 동서독이 통일해가지고 서독이 동서독 통일 비용 감당하고 그 다음에 서로가 이렇게 원만하게 살게 될 때 30-40년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지금 보면 남북 경협을 당장 한다 그래도 세계 지금 북한이 꼴찌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은 3위 아닙니까? 뭘 어떻게 감당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 국민들 호도하고 이런 거 정말 좀 없애야 되고 국민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예. 해주십시오. 지금 앵커님이 아주 좋은 얘기 하셨는데요. 애국심을 정말 강조하는 어느 나라다 뭐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근데 이 애국심만 갖고 이 참 오기만 있는 애국심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두 예를 들겠습니다. 그 동학혁명 때 그 우금치 전투라고 아시잖아요. 예, 우금치 전투. 일본군 관군에 대항해서 죽창을 든 농민들이 15,000명이 우금치 전투라는 표현도 잘못된 겁니다. 사실 학살이죠. 일본군에 의한 일방적 학살인데 그렇죠. 동학농민군 15,000명 죽고요. 일본군이 뭐 한 명이 죽었다든가 다쳤다든가 이런 사실이 있고요. 이게 얼마나 그 동학 그 지도자의 그 어떤 아무런 의미 없는 그렇죠. 오기 어린 그 애국심이었나라는 생각을 뭐 저는 녹두 장군 좋아합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비양요 때 우리가 그 미국군하고 용감하게 싸운 걸로 많이 이게 역사적인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 사실을 정확히 알면요. 우리가 한 400명 가까이 그 전사를 하고 미 해병대가 뭐 두세 명이 죽은 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미 해병 장교의 일기에 보면 이거는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다. 전투가 아니라 학살이다. 난 싸우기가 싫었다. 다만 조선군들의 그 용맹심만은 알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큰 장수 깃발 미국 그 해군 사관 박물관에 갔다가 몇 년 돌아갔죠. 그러니까 대책 없는 애국심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예. 저는 그 애국심하고 우리 현 세대를 살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는 실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어디서도 얘기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사실은 시진핑이 사실은 아베를 계속 내려다보고 아베가 만나달라고 해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이 붙다 보니까 중국이 세 분리하니까 지난번에 시진핑이 아베를 데려다가 북경에서 직사대접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국가 지도자가 국민을 위하는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대통령이라면은 적어도 본인 고개 숙이는 게 아베한테 뭐 자존심 상할 게 뭐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서로 협의 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만나면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뻗치는 이유가 속된 말로 뻣뻣대는 이유가 그 이유가 정치적인 계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가장 큰 이유는 내년 총선 때 반일 프레임 걸어가지고 총선이 그 집이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보수 진영도 이제 이거 뭔가 찝찝한데 이거 잘못된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나라의 운명을 지금 총선에 써먹고 있는 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본인의 스타일인데요. 이상한 고집이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는 유연해야 되거든요. 외교는 센 사람한테는 눈치 보면서 이렇게 좀 낮추기도 하고 또 약자한테는 이렇게 힘도 주고 하는 그런 유연한 모습이 필요한데 전혀 우리의 그 국력에 대한 그 적응 없이 일본하고 이번에 맞짱을 뜨다가 이꼴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현명하지 못하고 고집만 있을 때 피똥 싸는 건 우리 국민들이다. 뭐 이런 생각. 아니 그 대통령이 좀 그러면 옆에 있는 뭐 민주당 그 이런 분들도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보니까 그 민주당 이런 데서도 자 공식 회의에서 일본 패망론 이런 걸 들고 나와요. 네? 이게 의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이제 그 여당의 그 여러 울분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 뭐. 사실 아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베하고 주변에 경제상하고 하는 얘기 보면 우리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이러면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 보수 진영도 좀 그 반성을 좀 해야 될 게 그런 것 같아요. 일부 인사들이 무슨 아베한테 죄송합니다 뭐 그러질 않나. 그다음에 극우 인사들이 뭐 채편해가지고 또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 진보 진영 현 정권 쪽을 그 압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인식하에서 이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여당 대책 없는 얘기죠. 뭐 일본 패망론을 들고 나와서 어떤 그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일본 애들 우리가 사실 좀 달래는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좋은 표현이에요. 달래는 거. 지금 뭐 당장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그러면 우리 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한번 뭐 협상해보자. 뭐 그러면서 물밑 아래로 아베하고 여러 가지 뭐 특사라든가 이런 것도 교환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지금 뭐 운동권도 아니고 너무 치기 어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주제넘은 소리지만 국민은 안중에 없고 국가 이익은 안중에 없고 정말 저 요즘 자주 하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이게 무슨 단체 회장이 하는 소리고 단체 임원이 하는 소리 같습니다. 예? 그 개모임에서 모여가지고 개모임 회장이 아유 우리 개모임하고 이해관계 하니까 저기는 우리가 무시해야 돼 아니면 저기는 우리가 싸워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 국민들하고 국가 이익만 참 이런 표현이 어쩔지 모르지만 정말 옛날 그 사람들 표현한 거죠. 곱사등이 터지는 그런 지경이 됐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좀 따져볼 때 자 우리가 이러다 보면은 지금은 경제 정쟁이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막말로 전에 우리가 저 어딥니까 저 부안말처럼 일본하고 전쟁이 막다른 곳에 가서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군사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지경입니까? 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여당의 몇몇 사람들 뭐 마구마구 얘기하는 거 폼 잡고 얘기하고 또 거기 또 부안해동하는 이거 죄송합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 제도권 언론에 따라가고 뭐 제도권을 해서 막 부추기고 있으니까 반일론 이런 걸 부추기다 보니까 생각을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또 그다음에 야당은 국민들 그 몇몇 그 흥분한 국민들 눈치 보느라고 할 말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우리끼리만 부글부글 끓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전쟁이 붙을 수도 있잖아요. 예?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럴 리도 없겠지만 사실. 근데 만약 일본하고 전쟁이 났을 경우에 우리가 군사적으로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저는 뭐 옛날에 뭐 국방 취재도 해봤고 예. 그렇지만 그러시죠. 소설책이 하나 있습니다. 예. 김진명 소설가가 쓴 그 책이 예. 한일 간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예. 그 다룬 책이 있는데 예. 정확하게 그 소설가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 일본의 초반에 압도적 완성으로 끝난다고. 그 정확히 취재를 많이 한 거죠. 예. 이제 안보 협정이 그 폐기로 우리가 이제 들고 나왔는데 지소미아. 예, 지소미아인지. 지소미아. 근데 우리가 또 냉정하게 돌이켜 보면 이 뭐 일본 자위대한테도 우리 그 한국군이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현대는 정보전이고 첨단 전자전인데 일본 공중 조기 경보기 10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세대인가 있는데 뭐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첨단 전력에 의해서 김진명 그 소설가가 잘 취재를 해가지고 계산 30분 만인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일본을 달래야 되는가라는 문제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아직도 약하고 그 안보적으로 군사적으로도 뭐 약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 인식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병대는 용감하고 뭐 이런 구한말적인 축창을 들면 되고 일본을 가서 그 일본의 그 자위대를 그 겉모습이라도 한번 보면 이 사람들이 1920년대에 그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미국하고 붙은 나라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대동아 전쟁. 예.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좀 알아야 되겠죠. 네. 자,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관계가 있는 뭐 군사력으로는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지금 또 우리 정봉기 그 박사님은 전에 이제 그 정치부장 시절 전에 뭐 보니까 국방부 출입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때는 또 군사 전문 기자로서도 또 관심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믿겠습니다. 좀 시청자 여러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직접 관계가 되는 요즘 얘기하는 지소미아 이거 어떻게 이름도 보니까 이게 영문 이니셜로 이렇게 한일 군사 정보 협정인가 하는데 영문 이니셜인데 어떻게 우리가 지소미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일본 명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지소미아가 우리가 파기됐을 때 우리 뭐 저기 문재인 정부에서는 막 파기한다고 이렇게 얼음장을 놓고 그래요. 근데 파기됐을 때 우리가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우리가 불리하죠. 아침에 그 뭐 조선일보가 분석을 했던데 이 한미 그 안보 협정, 정보 협정 그 지소미아는 처음에 그 맺을 때는 우리가 약간 좀 껄찍했어요. 일본하고 왜 하느냐. 그래서 한미일이 하고 있는데 북한이 그 대륙간 탄도탄 쏘고 미사일 쏘는 거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정보 교환하면서 잘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쏘면 바로 서로가 상호 체크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일본 아까 조국이 경국이 말씀드렸지만 10대 이상 조국 경국가 있고 시스템적으로도 우리보다는 뭐 굉장히 월등한 그런 그 정보 파악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파기했을 때 일본은 뭐 기분이 좀 나쁘겠지만 크게 손해볼 건 없고 우리는 글쎄요 뭐 우리도 득될 건 없다. 그래서 미국이 뭐 저 파기되도 놔두진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파기지 않는다고 보는데 요거 가지고 만지작 하는 또 여당의 일부 나쁜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안보를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잘못하다 보면 그거 파기되다 보면 우리가 미국한테도 또 소외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미일 접정인데 군사 접정인데 사실은 보면 자, 잘 알았습니다. 오늘 그 정문기 박사님을 모시고 한일 경제 전쟁으로 촉발된 한일 관계 냉각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치, 경제, 안보, 군사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뭐 정무기 박사님 얘기는 지금 이런 얘기 지상파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은 몰매 맞을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아니 저 사람은 아니 몰매 맞을 얘기는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 국민들이 그렇게 좀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일부 그 진보 진영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저기 인터넷 댓글에 정문기 박사님을 뭐 이렇게 좀 보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저도 정문기 박사님 모시고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팩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뭐 이쪽 저쪽 어떤 판단이 내려질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아니 이제 오해를 좀 이제 푸시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좀 지일파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요 제가. 예. 근데 제가 저희 외교부께서 독립운동가시기 때문에 예. 전혀 친일적 뭐 그런 그 환경에서 분석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럼요. 아 저는 이제 제가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뭐 그 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우리 문재인 정권이 사실은 이 문제가 촉발된 게 일본이 빌미로 잡은 게 전 정권에서 맺은 여러 가지 협정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폐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촉발됐다는 것도 이 정권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그 국가의 대통령이 됐으면 국가에 대한 국가가 계속 이어온 영소성에 대해서도 본인이 그걸 인정을 해야죠. 지금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만약 전쟁이 벌어지면 김정은이하고 같이 동맹 맺어가지고 일본하고 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판단을 대통령으로서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정문기 박사님 모시고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얘기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